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신인데요. 쥐뿔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기 십상인 거죠. 그게 싫다면 팩트를 확인하고 정보와 지식을 머릿속에 넣은 후 자신의 생각과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이라면, 그게 정치 지도자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게 안 된다면 부족하고 모자란 거죠. 일방적인 자기 주장은 헛똑똑이, 선무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점령군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학술 자료를 직역하면 광주 반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며, 그것은 분명히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타기 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 정도 억지 궤변이라면 그의 역사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큐페이션 포스라는 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주둔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주둔군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썼던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문제되는 것은, 점령군과 친일파의 합작이다라는 건 친일파가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친일파와 점령군을 묶어서 얘기했다 그러면 점령군의 의미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에 착안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거는 딱 보면 뉘앙스를 아는 건데, 그걸 지금 점령군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요, 그 예전에 한창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요, 그 학술적인 자료 보면 직역하면요, 광주 반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런 뉘앙스로 만약에 보수 인사가 썼다고 하면은 나 학술적인 용어다 해다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분명히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점령군과 친일파의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가 좋은 의미가 아닌데 어떻게 같이 엮일 수 있겠습니까? 점령군의 학술적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해방군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점령군, 이 정도를 쓴 것이고요. 그게 아큐페이션 포스의 번역이면은 주둔군 정도로 하면 됩니다. 중립적인 의미를 할.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광주 반란을 보수 인사가 쓴 뒤 학술적인 용어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가라며, 이 지사의 점령군 발언도 점령군과 친일파의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가 좋은 의미가 아닌데 어떻게 같이 엮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아큐페이션 포스라는 건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다, 보통은 주둔군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이 지사가 친일파와 점령군을 묶어 얘기했다면 부정적인 의미에 착안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요. 점령군이 아니라 주둔군이라고 이제 본인 말도 하길래,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이 주둔군이다, 점령군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둔군은 주둔만 하는 거지 통치를 안 해요. 통치를 하니까 군정이라고 한 겁니다. 예. 당시 한반도 남한 최고 통수권자는 하지준장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점령군이고 군정이죠. 여기에 왜 갑자기 광주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거 외에도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선출직 경험이 없다라고 하자. 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첫 선출직이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군 박정희가 최고 권력자가 된 건 구타타예요. 이걸 건너뛰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말들, 광주도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첫 선출직이 대통령이다, 미군은 해방 직후 주둔군이었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언론이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언제까지 언론이 적당히 덮어주나 봅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장모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연좌제에 반대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형 등이 금품 수수 등으로 수감된 사례가 많았다, 그러면 그때마다 대통령에게 연좌해야 했는가라며, 연좌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아니고 헌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논리는 왜 윤석열에게만 적용돼야 하는 걸까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자녀의 입시 비리, 군복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강요받아야 했나요? 이 한심한 젊은 보수 꼰대 정치인의 오락가락 횡설수설한 기준이 기가 막힐 뿐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윤 전 청장이 직권남용으로 장모를 도운 일이 있다면 장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힘당은 장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당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니 만약 윤 전 청장이 합류를 결심한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대권 주자가 되는 순간부터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치인은 법률 위반 여부로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다른데요. 도덕적 윤리적 책임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건데요.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젊어야 젊은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준석의 정치는 구태 그 이상도 아닙니다. 또 그는 가짜 수산업자의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로 국힘당 의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급하게 물타기하고 나섰는데요. 그분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어떤 이권이 개입된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청탁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구태한 정치공작 소설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2017년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 대통합의 목적으로 사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무슨 목적으로 사면을 한 것인가?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다며 청와대가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과제인데 왜 회피하는지 모르겠다고 뜬구름 잡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준석을 보고 있자면 숨이 막히도록 답답한 걸까요?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무슨 근거라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국힘당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국힘당의 한심한 작태가 애잔한데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파면 팔수록 국힘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게이트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무성, 주호영, 홍준표, 김재정 등 국힘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특별 사면 때문에 벌어진 사건일까요?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